안녕하세요. 조성건입니다. 이 강의에 이어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도시 카페에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건축학과 또는 도시공학과 2학년 이상인 분들로 예상되므로 너무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댓글 또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시합하여 날짜 공지를 통해 오프라인 강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3강은) 복잡계획론의 도시계획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을 다루었다면 이번 강의는 기존 도시의 도시 재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계획론을 적용한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 연구는 포퓰리즘에 의한 움직임을 가지는 정치가의 판단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정량적 연구 시뮬레이션한 방법론으로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도시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2강에서 말씀드린 복잡계획 이론의 연구 방법론 중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셀로 오토마타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강의 자료의 기반이 되는 논문은 열린도시 카페에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이 연구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심부의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시설의 공급 부족, 주택 부족, 교통 체중, 난개발, 도시환경의 악화 등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및 일자리의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부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이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연구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난개발이 발생하는 과정을 복잡계획 이론의 연구 방법론 중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가로프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설명하는 데 인구는 기본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도시에 산업체가 입지하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직장수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유입됩니다. 산업체의 직장수 증가에 따라 인구 유입과 함께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기존 주택량이 부족하므로 주택가격이 증가하여 주택건설의 촉진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증가하면 인구의 타도시 전출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산업체가 증가하면 운송수요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교통량이 상승하고 교통운전가격의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로 환경의 질이 저하됩니다.
토지의 양이 부족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하고 산업체 증가율이 감소됩니다. 토지 양이 부족해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져 도시 개발이 증가합니다.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공원을 포함한 도시 인프라 시설이 개발됩니다. 이 강에서 말씀드린 행정주시 복합도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실무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주시 복합도시는 전원도시의 철학적 맥락으로 자급자족 위성도시로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의 대표적 신도시 유형으로 지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행정주시 복합도시 기획조정단에서 도시연구원으로서 행정주시 복합도시를 연구한 결과 느낀 점은, 이 도시는 21세기 최첨단 도시계획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유착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들이 이전되고 있으며, CBD 도시 중심 상업지역을 버리고 중앙에 녹지 공간을 준 항상형 도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의 폭을 줄이고 대중교통, 도로와 보행로가 넓은 교통계획 등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여 서울의 도시경험과 상반되는 다소 지루한 풍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유형의 다양성과 경관의 강한 다양성을 위한 공공의 계획 목표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개발이 참여하지 않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주시 복합도시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기존에 위치한 대전 등의 충남 지역의 기존 도시의 인구와 상업시설 등이 행정주시 복합도시로 흡수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다시 인가루프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시개발로 건축자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시 인프라시설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증가시킵니다.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합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도시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도시정책이 시행됩니다. 도시정책으로 투자자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합니다. 신자유 시대에는 지방분권화로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익만을 보고 공공자본을 기업에 유치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를 만듭니다. 신자유 시대에는 규제를 풀어버린 도시정책으로 공급가행이 발생하여 부실, 시공과 난개발이 발생합니다. 이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 메커니즘의 흐름에 의해서 난개발이 발생됨을 주목하였고, 신자유 시대의 포퓰리즘을 따라가는 정치가의 판단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정량적 연구방법론 시뮬레이션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도시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 대상지의 토지용 변화 정보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피복지도 자료의 조사 연도에 따라 토지용 변화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연구 대상지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가깝고 수도권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최근에 급격한 도시화로 이루어진 곳을 설정하였습니다. 복잡계 이론의 연구 방문원 중 셀룰로 오토마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지의 토지 이용 현황 정보를 입력하여 앞으로의 토지 이용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도시활동의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토지 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재반활동 또는 이용의 행태입니다.
인간의 재반활동에 의해 지표상에 나타난 결과라는 정적인 측면과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는 활동까지 포함한 동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일정한 물리적 구조를 구비한 토지 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재반활동과 그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유형, 밀도, 용도와 같은 일정한 이용 변화 행태가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복잡계 이론을 반영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있으며 토지이용 변화의 메커니즘에 속하는 각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이 가능한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을 사전계획의 방향 설정 과정에 도입도 가능하며 인위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바탕에 두고 있는 현재 토지이용 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잡계 이론의 연구 방법론 중 셀룰러 오토마타 프로그램은 자연 발생 토지이용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카사 연구소의 마이크 베티 연구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 셀룰러 오토마타의 셀 상태는 도시셀과 비도시셀로 나눠집니다. 도시셀의 상태는 용도별로 도로, 주거, 공업, 상업, 기타 5가지로 나누어 구성됩니다. 이 셀의 용도를 변화시키는 변수의 변이 규칙과 시뮬레이션 규칙인 조정 개수와 셀 규칙 3가지가 있습니다. 변이의 규칙은 자발적 변이, 중심지 주도형 변이, 도시 주변의 변이, 도로 유발형 변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규칙인 조정 개수는 셀룰러 오토마타 관련 조정 개수가 탄생하는 모든 새로운 셀의 설정, 개발 정책이 있습니다. 셀 규칙은 개방 길이, 집단 설정, 교차 도로의 변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지의 데이터 구축은 다음과 같이 공간의 데이터를 계량합니다. 토지 이용과 개발의 지적도를 측정하고 토지 이용 현황도를 통해 지가 현황도의 필지별 지분 이용으로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셀룰러 오토마타의 입력이 가능한 그리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도시 주요 변수의 데이터와 인가구조 메커니즘의 정보를 셀룰러 오토마타에 입력을 해줍니다. 이 규칙과 도시 주요 변수의 데이터와 인구구조 메커니즘은 오늘 강의 자료의 기반이 되는 논문을 이곳에서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입력한 변수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뒤 케이스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셀의 수가 높은 정확도가 높은 케이스를 통해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중첩하여 비교 분석을 한 뒤 용도별로 토지형 변화 예측 일치율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토지형 변화 예측 일치율이 높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하여 토지형 변화를 예측합니다. 케이스 1은 약 70%의 일치율 결과가 나왔으며 선형의 토지이용 변화가 도출되었습니다. 케이스 2는 약 60% 일치율 결과가 나왔으며 압축형 토지이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케이스 3는 70% 일치율 결과가 나왔으며 불규칙한 항상형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스 1을 통해 자연발생적 토지온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토지이용 계획의 제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강 때 설명해드린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도시설계 디자인 방법론 중에 하나인 도시의 비서형 특징을 반영한 도시 운영 계획을 설계할 때 도시의 상황을 시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계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주체별로 관리 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